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역 64개의 첫 수장께 중천근에 대한 효사에 대한 이야기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황금벽돌 6개가 바로 중천근을 의미합니다. 이 밑에서부터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상구, 효로 칭하죠. 그럼 첫 번째 효는 잠룡무룡이요. 구이호는 효율용 제전 이견대행이요. 구삼은 군자종일건건 석청약 요 무구라. 구사는 혹약제연 무구요. 구오효는 비룡제천 이견대인. 상구는 항룡유해요. 그리고 끝으로 용구. 용구는 경군용 무수기라 했습니다. 한자의 의미들을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그에 의한 효사풀이를 다시 한번 제가 재정립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를 보세요. 이 건이천의 이 괴사는 그는 원형리정, 그는 으뜸으로서 형통하고 이롭고 곱고 바르게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는 시간적 요소에서의 여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6 효에 대한 이야기니까 초구는 잠룡무룡, 잠긴 용이니 사용치 마라, 쓰지 마라.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잠룡무룡의 의미는 어떠한 이야기거리가 될까요? 요즘 대권을 행보를 하기 위해서 여야를 물러나고 여기저기서 그 인사들이 출연하니까 언론에서는 잠룡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선의 잠룡들이라고. 근데 사실 여기서의 잠룡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표현 자체가 그들한테 하는 그 잠룡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효율용이죠. 효율용. 자, 여기서 잠룡은 아직 큰 이상과 꿈은 원대한데 하늘을 날 수 있는 용의 꿈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도룡령처럼 말캉말캉한 피부에 물속에서 아가미로 호흡해야 어린 용에 불과합니다. 생각만 용이지 모양새는 용이라고 할 수 없죠, 아직은. 그래서 그 용은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튀어나오면 상스러운 동물이, 상스러운 짐승이, 상스러운 식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모든 사람의 타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함이죠. 그래서 초구의 잠룡은 쓰지 말아라. 잠액질하는 용이니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도룡뇽은 조금 작은 사이즈지만 일본에서 서식하는 도룡뇽은 길이가 1m 정도까지도 성장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개구리알 올챙이하고 똑같은 그런 상이에요. 그런데 이 도룡뇽 어린 새끼들이 이 개천에서 집단으로 서식을 하죠. 그리고 그 서식지에서 물고기와 어린 치어의 치어들을 잡아먹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웅덩이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말라가겠죠. 그러면 도룡뇽 새끼들은 몸뚱아리가 커져가는 것이고 성장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면 물고기라는 먹잇감은 이제 점점점 사라지고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도룡뇽의 순식간에 눈빛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동기요 형제였던 선배였던 도룡뇽들을 하나하나씩 기회를 봐가면서 약한 놈부터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웅덩이가 거의 말라갈 그런 무렵이 됐었을 때는 이 도룡뇽 한 마리만이 그 웅덩이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섬뜩한 일이죠.
그리고는 도룡령은 또한 놀랍도록 무섭게 자신을 변신을 하는데 진화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가미로 호흡하던 그 기능 자체를 이제 폐로서 전환시키는 겁니다. 폐로서 호흡을 하듯이 육지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여건 자체를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트로 올라오는 거죠. 못 속에서 무트로. 자, 그러면 여기서의 의미가 바로 잠룡과 같습니다. 물속에서 잠액질하면서 자신의 소양과 자신의 재능을 숨기면서 갈고 닦는 것이죠. 그리고 구유효에서 혈용 제전 이견대인은 용이 자신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 여기서 대인은 큰 어른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 큰 어른이라는 것이 바로 성인을 뜻하는 그런 의미보다 사회적인 평판과 직책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봄이 이롭다는 것입니다. 자, 용이 밭에 있다. 여기서 밭은 생활의 터전이요 하늘 아래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에 용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악할 일이죠. 상스러운 동물이 갑자기 이렇게 자기의 생활 터전의 모습을 드러냈으니 그래서 앞으로 처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처신을 어떻게 해서 이롭게 자기가 꿈과 이상을 추구해 나갈 것인가를 이렇게 대인을 통해서 그 앞 나아갈 방향성을 잡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요는 군자 종일건건 석척약 여무구라. 군자는 여기서 군자는 덕을 닦는 사람입니다. 군자는 종일토록 건건 씩씩하고 굳세게 하루를 보내며 저녁이 되면 두려워할 척이죠. 이게 두려울 척. 저녁이면 두렵고도 두렵게 처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도 두렵고 위태롭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야지 허물이 없다는 것. 꿈과 이상을 가진 자가 자신의 현재 조직 속에서 큰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 혹 밤이 되면 내가 혹 실수를 하지 않았나를 따져보고 자기 일을 성찰하는 시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계의 상이죠. 자, 그러면 네 번째 효는 혹약재연 무구라였습니다. 혹 뛰어올랐다가 다시 못채 있으니 허물할 것이 없다. 이와 같습니다. 용이 자기의 재능, 기회를 부리기 위해서 하늘로 툭 튀어 올랐다가 다시 못속으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자, 비근한 예로 큰 꿈을 가지고 있는 마도로스가 부두를 떠나 바다로 잠깐 배를 몰고 나가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던 풍랑이 몰아친다 했었을 때 돌아가 정박할 수 없는 항구가 없다 하면 아무리 온데간 꿈을 꿨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는 자초하고 방향성을 상실하겠죠. 그러한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 구사요에 있는 이 용은 아직 발톱이 4개밖에 자라지 않는 이무기 때문입니다. 이무기. 아직은 하늘을 날 수 없는 그저 못 속에서 조금 도약할 수 있는 이무기에 불과합니다. 그럼 구오효는 중덕을 가진 용입니다. 그래서 구오효에 있는 용은 비룡제천 이견대인으로서 용이 날아올라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스러운 용이 하늘 위에 올라 있어요. 그런데도 대인을 만나보면 이롭다. 자기의 행동함에 있어서 그리고 나아감에 있어서 혹 이태로움이 없을까를 경계하는 구절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황제이더라도 자기의 처세를 잘 컨트롤 줄 수 있는 장자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구는 항용유해라. 너무 높이 있는 용입니다. 너무 깊이 있는 용이죠. 후회가 있습니다. 너무 깊숙이 있는 용은 너무 지극히 날아오른 용은 회한만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비긴에서 이야기하자면 진시황께서 부수라는 덕 있는 아들을 낳았죠. 그러나 그 아들이 황제 자리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조고와 이사의 농간에 의해서 결국은 호의 왕자가 이세천자가 되죠. 근데 이 호의를 조고가 가볍게 설득하면서 또는 감언 이설로 이야기하면서 조고의 모든 권력을 다 뺏어버립니다. 짐이라는 표현으로 여하튼 현혹시키죠. 짐은 다 상스러운 예를 들어서 용은 바깥의 모습을 드러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에게 맡기고 깊숙이 들어앉아서 위엄을 자랑한다 이런 의미로서. 그런데 호의 황제가 이제 깊숙한 구중궁궐 속에서 들어앉아 모든 정사를 조고가 다 행사하고 있었을 때 실제 그가 나중에 가서 권력을 부리려 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고 조고는 천자짜리까지 욕심이 나서 이 호의 황제를 죽게 만들죠. 자결하게끔. 날아오른 용은 회한만이 있다. 자,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연이 하늘 높이 나를 때는 연실이라는 어느 정도 구속시켜주고 자기를 절제해 줄 수 있는 명분의 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끈을, 그 연출을 자기를 구속시킨다고 생각하고 이걸 끊어버렸을 때 연은 한없이 날아오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연은 처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띄어난 풍등이 결국에 가서 처박히듯이.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랬었을 때 이 후회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용구라는 이 표현은 이제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이 구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양강의 극치입니다. 양의 숫자의 정점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이러한 용구의 쓰임은 자, 견군용 무수길이라 용의 무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하는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람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용의 무리를 만나더라도 그 무리들을 이끄는 그런 용이 없다 하면 기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건에 대한 효사풀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좀 말이 버벅떠서 좀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해 보시고 여기에 이 한자에 이 풀이들을 왜 각기 단어들을 올려놓지 않았냐, 이건 저 또한 주역 공부를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전부 다 한자들을 다 찾아서 그 의미들을 정리하고 지금 현실에 맞게끔 재해석을 하고 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소 속에 갇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한자의 의미만을 떠올린다 하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역은 항상 변하기 때문이며 이 괴사풀이 또한 현실에 현 세대에 맞는 괴사풀이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주역에 관심 있는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또 깊이 통찰하면서 그 속에서 깨우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만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 두 번째 중지곤 상과 괴사 효사들을 연이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